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 GMB 초대석의 홍진기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GMB 방송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2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모시고 익산의 현주소와 미래를 묻는 신년 대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이명택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명택 익산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7대 8대 재선 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했고 현재는 라이크 익산 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93세 어머니 그리고 75세 장모님이 계시고요. 아내와 사이에서 14살 딸 그리고 이제 8살 아들 그리고 6살 아들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아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시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면서 책을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책 속에 지난 30년 동안 인연 맺었던 사람들이 이명택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으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저에 대해서 되게 한결같은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이명택이다라고 하는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30년 동안 제가 학생회 활동이나 시민운동, 의정활동을 통해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뛰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슬로건을 준비하셨죠? 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 11월 2일 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가 내놓은 저의 슬로건은 다른 익산, 준비된 젊은 시장 이명택입니다. 예, 뭔가 지금까지의 쭉 우리 익산에 여러 지금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온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좀 익산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미래, 달라지는 익산의 모습을 제시해 보겠다. 그리고 그 다른 익산을 젊은 시장이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른 익산, 젊은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놓았고요. 그리고 저의 시정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 시민의 시대, 이것을 저의 시정 철학으로 현재 제시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하시고 그동안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한테 느낀 점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시민들께서 익산에 좀 새로운 변화를 많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정치가 특히 좀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40대 시장으로서 젊은 혈기는 좋은데 경험과 경륜도 더 잘 갖출 수 있도록 뭔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또 조언도 주셨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좀 떠나는 익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익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셨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좀 그동안 어떤 시민운동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명택이 보여왔던 그 색깔에 대해서 많이 좀 성원을 해주시고 뭔가 좀 제대로 한번 잘 뛰어보라 이런 격려도 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후보께서는 그동안 무소속 후보로 재선을 하셨어요. 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아마 탄탄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보람이셨던 거 느낀 점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정활동 8년이 이제 돼가는 시점에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문해교육 지원 조례라고 하는 우리 지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시민들께서 한글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 지원책을 만들었는데 실제 그 제도를 통해서 거의 한 80 가까운 어머님께서 한글을 모르셨는데 기억, 니은, 가나다를 배우셔가지고 한글을 떼시고 이명택 저에게
예, 내가 한글을 배우고 뭔가 초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이런 것까지 따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고맙다는 편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큰 감동을 느꼈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정치,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정치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번 시장 선거는 매우 아마 치열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임 후보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예, 뭐 많이들 아마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명택에 대해서 봐오고 지켜본 분들께서 뭐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익산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과도 뭐 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일단 SNS 소통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그 8년 가까운 의정 활동 동안 지금까지 700개 넘는 친절한 의회 일기를 SNS에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앞으로 선거 운동도 최대한 어떤 그 온라인 상에서의 선거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지금 뭐 SNS라든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좀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실제 돈 안 드는 선거, 뭐 이런 선거 운동의 변화도 좀 깨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뭐 오프라인 상에서는 현재 청년들을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만나서 청춘어람이라고 하는 글을 SNS에 계속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정말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을 계속 찾아뵈면서 실제 정책 간담회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익산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명택 후보님, 우리 익산 시장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6.25의 익산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익산 시민들이 가장 크게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게 호남 3대 도시라고 하는 유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호남 3대 도시는 무너져 내렸고 현재는 뭐 광주, 전주, 그리고 순천, 여수에 이어서 거의 호남 5대 도시로 분류될 정도로 익산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감소하고 있는 주된 원인을 보면 익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주택이 비싼 도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산업 구조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과거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층들이 계속 지금 현재도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뭔가 로컬 브랜드 중심으로 뭔가 더욱더 좀 육성하고 청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로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좀 선거 때만 되면 반짝 나타났다가 낙선하면 떨어지는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거 때 뭔가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기초부터 튼튼히 이뤄온 사람, 익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좀 이런 사람들이 이 시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가서 실제 좀 새로운 상상력,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미래 세대들이 좀 살고 싶은 그런 익산,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40대 젊은 혈기로 그리고 좀 제가 창의적인 그런 좀 끼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데 좀 새로운 가치와 비전, 창의적인 사고로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좀 비전을 제시해보고 실제 현실화 시켜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익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 6년의 시정을 평가해 보자면 저는 그러니까 일방통행 시정, 시민 없는 시정이었다라고 좀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어떤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충분한 공론 형성이나 의회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했다.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거의 도시의 10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봐야 할 시청사 유치를 정할 때 거의 시장과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냥 현 유치에 정하고 이를 쭉 밀고 나가다 보니까 시청사 건립 비용 문제부터 해서 그 유치에 대한 문제, 뭐 그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됐던,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계속 어떤 갈등만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반면에 충남의 홍성군은 이 신청사를 정하는데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시민 설문조사, 여론조사, 전문가 회의, 뭐 시민 투표 이런 과정을 1년을 거쳐가지고 신청사 위치를 정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도 높아지고 시민들의 주권의식이나 참여의식도 상당히 높아지고 행정의 신뢰도 높아진 그런 사례들을 좀 최근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 시정이 대단히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주택 정책도 거의 지금 거의 일방적으로 좀 추진하다 보니까 난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우리 공공부지 공원 안에 짓는 아파트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라북도에서 가장 최고의 지금 분양가로 집이 제일 비싼 도시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인구 대책도 거의 행정이 일방적으로 좀 추진해 가면서 자화자찬은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지난해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의 8억 가까운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공 시민에게 뭐 이 지원금을 준다거나 유입된 인구에게 뭐 지원한다고 지원금들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놨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대단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원율 익산시장의 지난 4년을 평가한다면 우리 후보께서는 어떤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이제 관료 출신이시다 보니까 경륜과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어떤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료 출신이 갖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정의 좀 창의적 변화라든가 시민들이 상당히 좀 주권의식을 가지고 시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보장이라든가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는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 자체에서는 어떤 뭔가 많은 것들을 한다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뭔가 성과를 알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시민들이 별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어떤 중요한 것들을 진행할 때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없다 보니까 대단히 좀 행정과 시민이 뭔가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좀 저는 그런 시정에 대단히 큰 아쉬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한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 네. 칭찬을 해주고 싶다 네. 하면은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 여러 가지 또 잘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요소수 사태 때 우리 지역에 물론 좋은 기업이 있어서 요소수 문제를 잘 원활하게 공급하기도 했지만 또 그런 것을 빨리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 인해서 타도시 사람들이 요소수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또 우리 익산 시민들은 상당히 그 위기를 조금은 잘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 적극 행정으로 표창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행정이 갖지 못하는 기민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래서 그간에 너무 이렇게 행정 위주의 너무 조금은 관상화된 그런 모습과는 달랐던 대단히 적극적이고 기민한 행정의 사례여서 상당히 저에게 기억에 남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익산의 미래를 위해 당장 도입해야 할 어떤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정 철학을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시장이 된다면 시민 주권이 가장 잘 실천되고 현실화되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대의 시대 정신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현재 우리 시는 영등 일동만 하나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29개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중요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시민들과 충분히 공론 형성, 사전 합의를 통해서 인허가가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 투표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예산이 11월 20일 날 법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데 저는 적어도 11월 초까지 시민에게 먼저 공개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예산을 먼저 바라보고 검토한 이후에 다양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민 사전 공람제도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의 각종 위원회가 한 150여 개 있습니다. 이 회의도 현재는 속기록도 제대로 남지 않는 이게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회의도 저는 전체 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생중계하겠다.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우리 시정이 돌아가고 있는 곳곳에 예산부터 제도까지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다 좀 뭔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저는 최우선을 두어서 좀 시민들이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이구나, 이런 좀 주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자긍심과 도시에 대한 애정이 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익산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이것만은 내가 확실히 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제가 정말 그래도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신 뭔가 이 함나 장전마을 집단 안발병 사태가 대한민국 최초로 그 인과관계가 이렇게 인정받는 과정, 그리고 그것의 원인 물질이 이 KTNG가 공급한 연초박이었다는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처음 알린 사람이 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고, 또 긴급 대표 명령으로 7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모현 운암 아파트, 이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실제 정밀 안전진단도 실시되도록 했고, 지금도 이분들의 사유재산 보장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많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수시로 모현 운암 아파트에 제가 찾아뵙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뭐 얼마 전 있었던 중앙동 침수 피해도 우리 시는 맨 처음에 이게 시민들의 어떤 잘못에 의한 자연재해에 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저도 그 과정에 같이 함께 참여해서 실제 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한 거다 해서 업체가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뭐 이런 과정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 어떤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의원으로서 좀 활동을 했던 뭐 그런 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19 이야기는 꼭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대가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든데요. 제가 2020년 1월에 이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제가 3월에 전라북도 지방의원 중에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제가 꺼내놓은 적이 있고요.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골목 상권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다이로움 그 지역 화폐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제가 시행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분석을 해보니까 특정 상위 30위 업체에 상당히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지역의 골목 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이 설계를 변경하도록 하는데 실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좀 저의 제안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이런 것들이 좀 인상하려고 하는 어떤 익산시의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코로나19 시대에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뭔가 제도 개선을 시키고 일단 인상을 좀 미루도록 하는 뭐 그런 목소리를 또 많이 냈고 실제로도 반영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그래도 드리고 싶은 게 시민과 가장 소통하는 노력을 많이 한 정치인이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한 의회일기라고 하는 것을 2014년 초선 의원 당선됐을 때부터 뭐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꼬박꼬박 제가 제 블로그에 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750개 정도의 친절한 의회일기를 써서 익산에 대한 검색을 하면 웬만하면 제 블로그에 익산 관련 글이 거의 다 있습니다.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양한 글들이 있어서 검색하다 보면 익산에 대해서 제 블로그를 보면 많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또 라이크 익산 포럼을 3년 전에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매월 1회씩 단 한 개월도 빠지지 않고 매월 1회씩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계속
뭔가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또 시정에 반영하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소통하는 역할들을 열심히 해왔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그 후보님 공약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공약 네. 하나만 소개한다면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드렸는데요. 아까 인구가 줄어들고 어떤 지역 경제가 뭔가 침체되면서 혜태 도시가 되고 있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청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실제 이 도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유인책, 지원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상당히 통 크고 세밀한 계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월 18일 날 예비후보 등록할 때쯤이면 제가 이걸 좀 소상히 꺼내놓을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또 어르신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이 좀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노노케어라든가 그리고 동북권 노인복지관 설립을 신속히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여성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세밀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좀 초점을 맞춘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또 부양해야 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또 특화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좀 차후에 아마 좀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 좀 꺼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한 지가 27년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자치가 좀 이것만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이제 역사도 1991년도에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30년밖에 안 돼서 좀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허약하고 그러긴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중에 70%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사용하고요. 30% 정도를 가지고 전국에 24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나눠져서 분배돼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에 대한 권한이 대단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적어도 6대 4 정도로는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무용론도 있고 많은 비판도 받고 있긴 하지만 행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시장에 도전하지만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견제 감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과 역할도 더욱더 좀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실제 지방의원으로서 활동을 해보니 지방의회가 건강하게 잘 작동할 때 지방행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그만큼 잘 수렴하면서 잘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익산하면 우리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특히 공단 주변 악취, 장전마을, 낭산 배석산, 환경오염 등 아주 해결을 해야 할 방안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떻게 특별히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아마 환경 문제만큼은 시민들이 저에게 환경 전문가라는 애칭을 붙여줄 정도로 제가 그동안 많이 현장을 쫓아다녔고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분야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대표적으로는 저는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기후 위기 시대에 잘 대처하는 탄소 중립 정책들을 세밀하게 준비해서 내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악취라든가 미세먼지, 특히 우리 도시가 많이 그동안 취약했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환경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배출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것과 함께 좀 적극적인 어떤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 그래서 좀 실제로 적은 금액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지원을 하고 업체가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신 그 업체가 시설 개선 이후에는 어떤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악취 문제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명택 덕분에 악취가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도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악취 스마트 앱, 익산 악취 24라고 하는 스마트 앱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24시간 언제나 민원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구축을 했고요. 또 최초로 익산 악취의 원인 업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연구 용역도 진행한 바는 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제 생각에는 환경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그 센터에서 악취나 미세먼지를 더욱더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악취를 시민들이 좀 저감됐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정책을 펼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익산 경제하면은 보석, 섬유, 석재산업 등이 성장 동력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네.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네, 하여튼 뭐 보석, 석재, 섬유 산업이 우리 전통 산업 세 가지만 생각하면 때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대책을 가져봐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보석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 도시가 이제 뭐 제3산업단지의 주얼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도 하고 뭐 여전히 그래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양한 시설을 짓기도 하고 하면서 일정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익산 이번에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과거 백제로부터 이어져 온 그 세공기술을 모티브로 해서 이 보석 산업을 앞으로도 좀 잘 어떤 우리 이 문화 도시와 연계해서 뭔가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석은 이런 정도로 계속 뭔가 활로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보석은 뭐 그동안의 가공이나 이런 것들 조금 넘어서서 시민들이 실제 그리고 다양한 타 지역 사람들이 익산에 와서 보석 가공을 뭐 체험을 직접 하고 자기 반지를 만들어 가거나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체험 프로그램이 더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 섬유 산업은 그래도 우리 도시에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이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에 전국에 10여 개만 있는 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뭐 새로운 신소재 산업이나 몇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잘 앞으로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석재가 좀 갈 길이 멉니다. 석재 산업 전시 판매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거의 개점 휴업 상태고 또 한 17개 정도의 뭐 지하 200m까지 파놓은 폐석산들이 아직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많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으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석재 관련 지원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석재 산업은 어떻게 육성하고 또 기존의 폐석산은 어떻게 이것들을 환경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뭔가 이 복구할 것인지 좀 더 많은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 하면은 호남의 3대 도시. 근데 언제부턴가 익산 인구가 이제 28만도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네. 인구 감소 문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이 인구 문제는 뭐 모두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익산 인구가 가장 빠져나간 핵심적인 이유를 뭐 그동안 시민들이 설문한 결과라든가 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은 주택과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가 주택 정책을 잘못 펼쳐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대단히 원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구조 변경이 없다 보니까 계속 어떤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뭐 우리 도시는 산업도시도 만들고 기업 유치를 하고 있다고 홍보는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택지 단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 지금 이미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2만 세대 이상, 또 시가 새롭게 한다고 하는 만경강 수변도시까지 포함하면 2만 6천 세대 정도가 이미 인허가가 거의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건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만경강 수변도시도 저는 사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현재 영등동 어양 부송권, 이 동부권이나 아니면 모현동 서부권, 그리고 이제 뭐 동산동 남부권, 이렇게 좀 현재 이미 조성되어 있는 택지 단위의 지역에 조금 더 붙여서 넓혀야 된다. 그래야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공 어떤 기반 시설들도 잘 만들어진 도시 기반이 잘 갖춰진 도시가 될 수 있다. 근데 현재는 뭐 여기저기 소규모로 많이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좀 난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인허가라든가 실제 이 준공 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전에
충분히 잘 세세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일단은 예부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과 함께 저는 지역에 현재 있는 기업들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해서 뭔가 그 안에서 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어찌 보면 좋은 사례가 역전 할머니 생맥주나 다사랑, 뭐 특정 기업을 좀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뭐 하림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에서 성장해서 밖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 기업들을 더욱더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완전히 어떤 이 과거 산업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부가가치가 많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자꾸 구조를 개편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어떤 도시의 경쟁력이 조금 이렇게 높아져 갈 것이고요.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시대를 열어서 시민이 이 도시의 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만족감들을 들이다 보면 도시에 대한 애정 또한 높아져서 익산시의 경쟁력이 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익산시는 도농 복합 도시인데 요즘 농촌 및 농업 문제 노령화, 특히 빈곤 문제 이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농촌 네, 해법이 네, 없을까요? 예, 익산시 농업 인구가 뭐 대략 28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이제 대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도농 복합 도시로서 특히 익산군하고 이리시가 합쳐진 우린 통합시다 보니까 농촌은 상당히 소외 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저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농업 정책을 관심을 갖고 펼쳐서 우리 통합도시의 구성원으로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방법적으로는 일단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든가 많은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시도 추진하고 있는 통합푸드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의 아이들과 시민들과 뭐 각 기업, 사회복지시설 이런 급식으로 많이 공급되도록 하는 구조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현재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좀 공급되는 구조가 잘 돼 있지 않은데 이 구조들을 더욱더 좀 더 탄탄히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수당, 농민수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전라북도에서 주는 농민수당에다가 익산시가 추가해서 농민수당을 더 드리는 방안도 저는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민과 농촌 주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기회와 그런 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좀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좀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있는데요. 그것들도 향후에 자세하게 좀 꺼내놓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명택 후보만이 가진 어떤 경쟁력과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요? 네. 뭐 시민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시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또 시민들이 부르는 곳이면 저는 가리지 않고 찾아가고요. 또 갈등이 있는 곳에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이 현장에 저는 뛰어들어서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어떤 그 정책을 추진할 때도 그 시민들이 다양하게 어떤 의사결정권에 뭔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뭐 오랜 제 이 30년 익산에 살아오는 삶 속에서 그냥 그 자체가 제가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시민 소통이 잘 되는 시민의 위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곁에 있는 아마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만큼은 누구보다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명택 후보님을 모시고 이렇게 많은 좋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무리 인사하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명택은 조직, 후광, 연고, 돈, 이런 것이 없어도 뭔가 정치를 열심히 잘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명택이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어떤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효능감을 느끼면서 시민들이 무소속 이명택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택의 정당은 익산시이고요. 저의 뭔가 조직은 정말 이 시민 여러분이 주는 격려와 후원, 뭐 이것이 또 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결같은 활동으로 증명된 저 이명택이 뭔가 익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더 큰 도구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민년 2022년 새해인데요. 마침 이 호랑이에 제가 49살 호랑이띠입니다. 40대 시장이 어떤 호랑이의 활기찬 기운으로 시민 여러분들 열심히 만나고 실제 익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뛰어보겠습니다. 6.2의 익산, 시민의 힘으로 익산을 바꾸고 시민의 꿈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정말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 이명택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택 후보를 모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GMB 초대석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